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부산 에듀언 2.0 활용 수업 역량 강화 강의를 하게 된 삼정고등학교 김재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점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선생님들 항상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 에듀언 2.0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처음 이렇게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이전에 또 1년 전에 한번 들었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자, 발표 순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째, 부산 에듀언 2.0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 에듀언 2.0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실습도 같이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 에듀언 2.0 초기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 에듀언 2.0 중등 교육의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산 에듀언 2.0 고급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또 학교에서 저희들 수업 사례했던 것도 같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 에듀언 2.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지금 아침에도 제가 요 강의를 하러 오는 중에 우리 좋아하는 후배 지인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지금 공문으로 간 그 학교 도메인 관련해서 계정은 부산 에듀언 계정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도메인 계정을 가지고 나중에 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듀언 2.0은요, 블록 코딩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엔트리라든지 스크래치 이런 등을 지원하고 실시간 학생들이 코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별 튜터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를 AI로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퀴즈를 자동으로 AI가 퀴즈를 또 내어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저희들 수업을 해보니까 코딩 자동 채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학생들의 코딩 기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습 환경을 수월하게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에듀언 2.0 주요 특징 및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듀언 사이트는요, eduon.busanedu.n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실습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듀언 2.0은 초등, 중등 지금 24년도에 설 교과서 관련 내용도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언 2.0에서 이 내용과 실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기초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코딩 실습 안내 및 수업 자료를 제공합니다. 부산 에듀언 2.0 이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중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한 용어나 이론 설명 없이 짧은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하고 고쳐보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과목에 퀴즈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직접 퀴즈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영상과 문서들을 탑재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부산 에듀언 2.0 주요 특징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퀴즈 및 학습 활동 사례를 통해서 학습 사항을 바로바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에듀언 2.0 주요 기능 중에서 블록 코딩 언어를 아까 지원한다고 그랬죠. 엔트리 수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래치 수업도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록 코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텍스트 코딩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텍스트 코딩도 지원이 됩니다. 텍스트 코딩으로는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그 다음에 HTML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정규 수업이 아닌 동아리 수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어떤 실시간 튜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요. 교사가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과제를 이렇게 제시해 놓고 학생들이 코딩 화면을 확인하면서 직접 수정하거나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나오면서 그 학생이 직접 하고 있는 화면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이나 수정의 말을 학생들한테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과제, 코드 이력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습한 날짜와 시간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다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평가로서 수업 시간에 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업 시간 학생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또 수행평가 과제를 주었을 때 정해진 날짜에 수행했는지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그 학습 결과 상세 AI 분석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EPS 분포를 보면 학생들의 교육 현황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표시되고요. 학생의 지금까지의 상태를 받아 수업이 끝날 때 얼마나 높은 성취도를 달성했는지 자동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학습 진행률이 83%, 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반에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실습을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코딩 자동 채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블록 코딩이나 텍스트 코딩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토끼 모양, 사실 얘가 학생들이 수업할 때 X가 나오면 학생들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또 이거를 수정하려고 이렇게 토끼 모양이 이렇게 K라는 이런 이모티콘이 나오기를 많이 바라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큰 기쁨을 얻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 오픈 AI 기반의 AI 헬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3월 되면 조금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은 문법이나 이런 게 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도와주세요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누르니까 이 헬피 화면에서 자동으로 나와서 내용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수정하고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코드 실습하다가 막 막힐 때 헬피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설명글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새로운 기능 중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로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만들거나 단원을 만들었을 때 마크다운이나 그 다음에 PDF 이런 내용에서 자기가 스스로 내용을 검색해서 AI 퀴즈를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업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때 문제라든지 설명글을 적었을 때 그 글에 대해서 또 맞춤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AI 첨삭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의해서 글들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부산 에듀언 2.0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부산 에듀언 2.0 회원 가입부터는요, 제가 먼저 이론을 말씀을 드리고 실습도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말씀 중에 소리가 작다거나 또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면 댓글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에듀원 2.0 홈페이지 관리 체계입니다. 부산 에듀원 부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공지사항이나 대회 및 캠프 운영에 대해 사용하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메인 페이지는 선생님들 참고로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혹시나 도메인이 잘 몰랐을 경우, 이런 경우나 또 지금 정론에서 하고 있는 사업 관련된 에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공지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각 학교별로 독립된 도메인으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의 이렇게 도메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님이 보냈던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그 도메인 계정은요, 여기 학교 도메인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에듀원 구성원 관리 체계입니다. 관리자, 그리고 교육자, 학생, 게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동교과 선생님께서는 과목을 공개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과목 생성, 그 다음에 학생 관리, 저희 같은 경우는 동교과 선생님 전부 다 관리자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생성, 학생 관리는 교육자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 에듀원 2.0 회원가입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로그인 형태를 모두 지원하고요. 학생 스스로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이 직접 이제 교사 일괄 가입하시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에듀원 2.0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메인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du1.busanedu.net 이렇게 들어가시면 부산 에듀원 2.0 메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 도메인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별 부산 에듀원 접속, 만약에 학교별 부산 에듀원 접속 후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 접속 주소는요, domain.alice.i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sj-h.alice.io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학교 도메인에서 모든 수업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관리를 이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는요, 제일 처음에 자기 프로필, 그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프로필을 눌러서 계정 관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자 계정의 어떤 보안 관리를 위해서
초기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교과 선생님 먼저 관리자, 교사, 회원과 일괄 가입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교과 선생님 같은 경우 단톡방이나 쪽지 등을 통해서 동교과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해서 이렇게 일괄 선생님의 한 분이 일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듀언 쪽에 뭐 정보 교사가 굳이 아니래도 일반 교사라도 이 파이썬이나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쪽에 AI 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리자, 교사, 회원 일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요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교 도메인에 갔었을 때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오른쪽 상단입니다. 상단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또 직접 입력, 일괄 등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실습을 한번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자는 이렇게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 뭐 이렇게 넣어서 권한은 관리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관리자 회원 권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동이 되었거나 또 관리자가 권한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관 교육자, 기관 관리자 이렇게 권한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점점점 잘 안 보실 건데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누르시면 또 구성원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학생 개별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이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회원 가입을 해서 동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애플 메인 주소 이렇게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일괄적으로 선생님 관리하기에는 편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 계절 일괄 생성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구성원 추가해서 일괄 등록입니다. 일괄 등록을 누르게 되면요.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학생 계적 일괄 생성 그리고 일괄 생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 빨간색 표시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템플릿을 다운로드합니다.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면 엑셀 화면이 나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메일, 이름, 그 다음에 인증 아이디라고 뜨는데 인증 아이디는 또 나중에 이런 운반이나 할 때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 아이디, 학번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이름, 인증 아이디, 임시 비밀번호, 또 영문자 숫자 포함해서 비밀번호는 10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거 한번 하는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일괄 생성 규칙을 보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해서 계정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정이 생성이 되면 이 학생들은 이제 우리 학교 도메인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일괄 생성하는 것은 선생님 학교 이제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계정 일괄 생성이 또 잘 모르실 경우에는 앨리스 IOE 창에도 해도 되지만 부산 에듀언에서 또 헬피 기능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또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건데 저한테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 부산 에듀언 2.0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2.0에서 지금 보면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 도메인이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여기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리고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우리가 학교 도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활용 연수 안내도 되어 있고요. 이 전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지사항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24년도에 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초등도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도 만들었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같이 연계해서 앨리스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 사용 여부는 나중에 3월 초 되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미래사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실습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 다음에 정보과학 요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앨리스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 별표입니다. 별표. 다시 원래 이제 학교 도메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선생님들 받으셨던 그 어드민 관리자 계정으로서 들어가시면 학교 도메인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별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기관 구성원이라고 있습니다. 기관 구성원. 기관 구성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구성원 추가라고 있습니다. 구성원 추가. 구성원 추가를 통해서 직접 입력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동료분들의 내용을 여기 넣으시면 권한은 관리자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학생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일괄 등록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등록은요. 여기 들어가셔서 템플릿 다운입니다. 템플릿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엑셀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이 입력 규칙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증 아이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뭐 같이 넣어도 되고요. 그냥 뭐 다르게 좀 넣으려면 이렇게 이것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되고요. 이메일. 저희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이름이 안 쓰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템플릿에서 여기 클릭을 해서 필수가 이메일하고 이름 되어 있지만 요 인증 아이디 학번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분반할 때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학생이 이제 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클릭을 해보면 이 학생은 지금 뭐 과목을 한 건 없고요.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인증 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보면 인증 해제해서 이 부분을 또 권한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회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세 번째, 부산 에듀언 2.0 초기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과목을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과목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과목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수업 과목은 정해져 있을 거고 있지만 플러스 고등학교에서는 플러스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그 동아리나 이런 데서 또 쌤 나름대로의 새로운 과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접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요 안에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불러와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초기 과목 구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이브러리에서 뭐 원하는 과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요, 활용할 수 있는 과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좀 안 되는 부분, 찾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뭐 챗GPT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다양하게 원하는 과목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가지고 하는 방법은 초기 과목 구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실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입니다. 과목 만들기에서 자 관리자 모드로 해야 됩니다. 과목 만들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이 화면에서 머신러닝, 뭐 파이썬
등등 다양한 해서 뜨면 여기 유료 과목으로 막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무료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료 과목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 과목들에 한해서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과목을 가져오면 내 강의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이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화면에서 공개하기를 누르면 과목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목에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과목에 구성원을 추가하려면 아까 우리가 일괄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로 가입한 학생들이 일반인 학생도 있을 거고 2반인 학생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원을 눌러서 다시 구성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 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일괄로 계정을 만든 것은 학교 도메인에 사용되는 모든 권한을 이제 획득한 그런 구성원 추가였고요. 여기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 여기 있는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팀들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에 구성원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일괄 가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이디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로 해놓은 부분들을 그냥 엑셀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그냥 바로 또 자기가 찾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은 엑셀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 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 구성원 추가하기 하면 이렇게 과목이 구성원 추가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가입이 되지 않은 아이디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성원을 추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초기 화면에서 분반을 누릅니다. 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성원에서 다 들어왔을 거죠. 이번에는 초기 화면에서 분반을 누릅니다. 그럼 분반 이름을 우리가 1학년 4반 이렇게 하면 1학년 4반 반이 완성이 될 거고요. 1학년 3반, 1학년 2반 이런 어떤 분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나중에 과제나 이런 거 할 때 과목 내 분반 운영해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분반 설정하기 요 눌러서 각 분반을 눌러 들어간 후에 구성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반 구성원을 추가하고 학번을 입력하면 일괄적으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학년 1반인 경우에 1학년 1반을 분반을 했을 때 여기 추가할 때 구성원 추가할 때 따로 이렇게 1학년 1반 학생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반에 이제 2명이 이렇게 추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초기 화면에 섹션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자 모드에서 나중에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이런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죠.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초기 화면에 관리자 모드에서 섹션 추가를 눌러서 초기 화면에 카드 제목과
이 과목을 추가해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는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 화면에 과목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과목 섹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섹션 추가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 섹션 이름을 입력하고 기존에 만들어 둔 과목을 불러와서 카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과목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과목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목 가져오기를 완료하면 학생이 학교의 도메인에서 바로 와서 과목 가져오기를 완료해서 하면 학생이 메인 화면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바로 이렇게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교사가 이제 막 과목을 막 여러 개 이렇게 과목을 구성을 했다가 교사가 과목을 또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구성한 과목을 삭제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우리 이모티콘에서 여기 별표 톱니바퀴 모양 요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과목이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고 기관 관리 탭 중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필요 없는 과목을 자, 요 필요 없는 과목이다. 이러면 점점점 눌러서 이렇게 삭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화면에 아까 앞에 메인에 이렇게 뜨면 학생은 과목 화면에서 수강하기를 눌러서 직접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리 이제 선생님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강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또 학생이 직접 이 과목을 찾아서 이렇게 수강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과목 만들기입니다. 과목 만들기 가보겠습니다. 자, 과목 만들기에서 저희를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기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과목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파이썬을 한번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파이썬으로 하면 파이썬으로 라이브러리 동아리 시간에 뭐 과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 이제 유료 과목도 이렇게 나오긴 한데요. 무료 과목을 많이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무료 과목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아마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요 과목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안내하고 학생들하고 한번 수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요거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여기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럼 과목이 이렇게 불러와 졌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내 강의로 가보게 되면 잠깐만요. 시간 순서
요 부분을 제가 어제 또 했던 건데 요 부분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과목이 이렇게 나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을 요 과목에 대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 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성원 추가하려면은 뭐 엑셀을 열어서 엑셀을 열어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 학생들이 구성원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해서 또 다른 반에 또 친구들이 만약에 할 것 같다 이러면 이 반에 이제 학생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애들도 넣어놓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아까 앞에 우리가 도메인 할 때 아이디가 부여받은 학생들이 되겠죠, 그죠? 자, 권한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그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분반, 그죠? 분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반 추가. 1학년 1반 분반 추가하고 1학년 2반 분반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그 1학년 1반 그죠? 1학년 1반에 들어가서 1학년 1반의 학생들을 구성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학생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뒤에 게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이 도메인에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선생님. 예. 자, 그래서 1학년 1반에는 1학년 1반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분반해서 이제 1학년 2반, 여기 1학년 2반에 들어가서는 제가 넣은 게 이 정도만 요거는 그래야 되겠네요. 얘도 2명만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이 2명이 이제 등록이 되어졌죠. 다시 여기 등록을 두 번이 추가가 됐. 이 학생도 2반이 지금 안 만들어져서 이게 그렇네요. 앞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학생에 여기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도 이렇게 들어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면 톱니바퀴 모양 요겁니다. 요거 가셔서 내가 지금 과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아까 공개를 안 해서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클릭을 해서 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면 이 과목 삭제할 때 내가 뭐 연습했다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삭제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해야만 지금 안 되네요. 잠깐만요. 또 다른 예, 제가 잘못했네요. 삭제 뒤에까지 정확하게 글자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ETE 해서 2022 시간 순삭 파이썬 텍스트 이 정도면 하면 되나요? 예, 그 정도 쓰면은 삭제 이 과목이 삭제됩니다.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수업하는 부분은 가능할 건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024에 만드는 교과서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요. 또 이 라이브러리 등록 관련하는 부분은 또 한번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 과목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좀 다양한 과목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이거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게 인공지능이든 머신러닝이든 다양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제가 아까 파이썬만 했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목 만들기 라이브러리 예, 머신러닝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머신러닝 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관련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서 혹시 뭐 정보과학 수업 하시는 선생님 없으신가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 하니까 이 정도만 나오네요. 그죠? 예. 아무튼 과목 라이브러리 이렇게 등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 부산 에듀언 2.0 중등교육 활용 해서 네 번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좀 힘드시지 않나요? 좀 어깨 한번 펴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강좌,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 과학을 위한 기초 수학 이것도 저희들은 그 인공지능 수학 관련해서 한번 수업을 해봤던 과목인데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 관련해서도 이렇게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관련해 프로그래밍 기초, 뭐 C라든지 자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의 데이터 분석 과목들입니다.
무료 과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수업에 필요한 강좌를 만들어 활용하는 그런 수업을 하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직접 내가 수업에 필요한 강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과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세 가지 메뉴가 있었는데요. 과목 만들기에서 새로 만들기입니다. 새로 만들기. 이 초기 화면이나 내 강의에서 과목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면 자신의 과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고 싶은 과목, 테스트, 그다음 챌린지 중에서 저희들은 과목을 선택을 할 겁니다.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명을 기재하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새로운 과목인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 과목을 개설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자, 과목 설계할 때 그래도 조금 화면에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인상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과목명에 과목에 대한 한 줄 소개를 기재를 하고요. 과목 로그는 208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208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이 꽉 차게 안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반드시 208 가로 세로 픽셀을 208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단원이 만들어지면 수업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추가를 위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 제목과 수업 소개를 기재하면 인공지능 기초 단원 중에서 하나의 수업 단원을 소개하고 날짜는 그대로 두면 현재 날짜부터 상시 진행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단원에 대해서 소개글을 수정하려면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붙이면 되고요. 다양한 수업 내용을 위해서 교사의 자료를 추가하려면 자료 추가 버튼을 누르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려면 라이브러리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자, 자료를 추가한다고 하면 자료 추가하는 방법은 10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추가해서 수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크다운 텍스트 쓰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그 마크다운 텍스트에 대한 매뉴얼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PDF 파일 수업 쓰고 있는 PDF 파일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로그래밍 실습하는 환경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퀴즈 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 그 다음에 URL 외부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서 자료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라이브러리 여기서도 우리가 자료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안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자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렬, 최신순, 그다음에 사용 방법, 난이도, 프로그래밍 언어 등등을 선택해서 내가 자료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선생님이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퀴즈 생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퀴즈 생성은 마크다운이라든지 PDF라든지 이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난이도라든지 이런 어떤 답안 유형 이런 것들을 해서 얘가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 냅니다. 자료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온 내용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료 라이브러리 관리에서는 그 전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그 버전을 좀 업데이트로 변경하고자 할 때, 최신 버전으로 반영하고자 할 때 쓰는 게 과목 자료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관리자 모드에서 과목 만들기입니다. 과목 만들기. 여기 새로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목 테스트 만들기 해서 나옵니다. 과목명을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새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보과학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과학이라는 과목을 넣고 여기 자유 선택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과목명이 이렇게 뜰 거고요. 한 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8, 208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 선택해서 가면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보십시오. 이게 208, 208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해서 열기를 딱 하면 이렇게 꽉 차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사이즈에 맞게끔 선생님들께서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 목록으로 가면 예, 여기서 이제 수업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수업 만들기를 통해서 수업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단원이 이런 식으로 그 단원에 대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수업 만들기, 또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이제 단원이 4단원이면 4단원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자료 추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추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마크다운을 통해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기재를 할 수가 있고요. PDF 파일이 있으면 PDF 파일을 넣어서 안에 넣어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다운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눌러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자료 라이브러리 블록이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이 부분에서는 또 사용 방법 무료만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나에게 요 다양한 그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홀수 번째 큰 수의 합 요거를 한번 쓰겠다. 요 체크를 해서 여기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또 내 수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 이렇게 불러오기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죠. 자, 미리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홀수 번째 큰 수의 합의 어떤 실습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이론적인 내용은 아까 이 자료 추가해서 얼마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마크다운 텍스트로 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실습할 내용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목록을 들어가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를 내려고 하면 여기 퀴즈. 근데 자료가 없으면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료 여기서 자료가 있으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려진 자료 여기 마크다운이라든지 PDF 파일에서 올려진 자료에서 얘가 퀴즈 생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생님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해련 5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2.0 고급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에듀언 2.0 부분은 주요 기능들이 텍스트형 언어를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C라든지 R,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CSS, 그 다음에 Go, 루비, 스위프트 등 현존하는 15종의 인기 프로그램 언어가 실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 브라우저만으로 학생들과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이 가능했다는 것이 조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재의 교육적 활용, 여러 가지 교재의 단원, 구성 및 활동을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선생님이 조금 수정하려면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재의 교육적 활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및 코딩 실습 위주의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동아리 관련해서도 가능하고요. 또한 교사 연수로서도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문학습 공동체 활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무료 교육 자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약 130여 종의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머신러닝, 코딩 교육 자료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료 교육 자료가 제공이 가능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앨리스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에듀언 2.0 꼭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끝내기 전에 먼저 저희 학교에서 했던 그 수업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수학 시간에도 이런 어떤 과목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2022 데이터 과학을 위한 기초 수학 위드 파이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도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1학기 때 가르치고 또 정보과학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인공지능 미래사회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시간에 실습을 부산 에듀언 2.0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듣고 이랬으며 직접 파이썬을 활용해서 그래프도 나타내고 수학 단원들을 떠올리며 인공지능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챗GPT를 통해서 검색도 하고 스스로 탐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은 저희들이 실습했던 내용입니다.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 단원에 따라서 이렇게 퀴즈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 창에는 또 이 상세한 설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영상이 제공되어서 학생들이 영상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오른쪽에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AI 상세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학생들이 또 이렇게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글러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교육 과정에서 또 제가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플러스 교육 과정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으로 파이썬을 가르치고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넘파이라든지 판다스, 매트플로립 함수를 익혀서 진로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평가로 해서 탐구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심화적으로 배우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영상을 보고 익히기도 하고 퀴즈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는 헬피한테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헬퍼 역할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원과 어떤 배운 내용, 정리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해 주었었습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이 플러스 교육 과정에는 또 소수의 인원이 수업을 듣는 상태라서 물론 다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또 이렇게 좀 낮게 나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가 웹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경제학자, 또 수학자 등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여서 습득도 빨랐었고요. 응용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위 화면은 학생들의 학습 관련 분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행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챗GPT한테 물어서 또 이런 어떤 관계를 이해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하는 것은 또 파이썬, 에듀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에듀온의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이 부분에 매뉴얼 안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듀온의 매뉴얼 안내에 가 보시면 이 내용이 또 클릭을 해보시면 기능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이렇게 김병주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이 주요 업무 안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수업 제작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선생님들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